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안신혜입니다. 사람이 미래를 미리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를 먼저 한다면 로또를, 한 달을 미리 한다면 주식을, 1년을 미리 한다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건 불가능하지만 미래를 읽는 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멀리 보는 전략가 모셨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시장 진단부터 부동산 갈증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077-6354번 열려 있고요. 간편한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577-78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물건 보기 전에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꿀팁 들고 오셨나요? 네, 한 주간의 또 주요 이슈 중에서요. 또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은 또 관심을 가지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좀 손꼽아온 이슈는 이거예요. 서울, 특히 서울과 그중에서 대장격인 강남에 또 부동산 주택 중에서 대장격인 아파트가 거래가 아주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이제 폭탄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거래에 대한 먼저 선지수죠. 그게 이제 폭탄을 맞으면서 지금 이런 느낌이 온다더라. 요걸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한번 우리가 데이터 통계를 놓고 볼게요. 1월에서 3월까지 이제 거래량을 봤더니요. 약 1만 건이었어요. 그래서 평균 1만 건 하던 게 지금 이제 4월 달에 들어서는 약 6,300, 그다음에 5월에 들어서는요. 4,8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거래량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는 게 가장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는 사람은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팔질 않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고자 하는 사람은요, 떨어질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보지?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심리가 아직까지 좀 팽팽한 게 좀 오래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거래가 급감되면서 심리, 아무래도 이제 매도 심리가 이제 조금은 서울의 대장격인 이제 부동산의 서울 입지 중에서도 강남 안에서도 대장격인 아파트도 이제 조금 더 심리가 사그라들고 있다. 이런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거예요. 부동산업 종사자, 실질적으로 현업의 종사자들이 의견을 게재한 체감 경기는 어떨까요? 악화가 될 거라는 게 전망입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각 산업별로 BIS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게재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IS 결과가 100 이상이면 앞으로 좋아진다. 그리고 100 이하면은 반대로 좋아지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적으로 해서는요. 2017년도에 시범으로 조사를 실시를 처음으로 했고요. 2018년 올해 처음으로 정식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 크게 보시면요. 부동산업하고요. 부동산 관련된 이제 금융업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부동산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 현업 종사자들 그 필드에서 뛰고 있는 현장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동산은 지금 2018년 1분기에서 이제 2분기죠. 4월에서 6월. 지금 현재 6월 1일이니까 앞으로 6월 한 달 남았어요. 어떻게 될 것이냐 봤더니 부동산 전반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업 쪽에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셔서 주택임대사업자 노시죠. 자, 임대업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발 공급업, 한마디로 시행사, 시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그냥 유지 정도 할 거다. 지금 분위기 정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부동산 중개업, 우리 한마디로 이제 거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로드 이제 부동산 있잖아요. 보시면은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금융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대출이라든지 이런 금융업 쪽에서도 하강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자꾸 안 좋은 소식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변수예요.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만 앞으로 이제 그 재정개혁특위에서 6월에 이제 보유세라든지 이런 발표 예정이에요. 뭐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 계속 이제 미루고 6.13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예,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결론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래서 고정금리 같은 경우 3.6에서 4.9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이요. 지방부터 해서 경기 수도권 이렇게 해서 물량들이 좀 많이 늘어나요. 이런 리스크들이 상존한다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예요. 자, 그러면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부동산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르면서 이렇게 와왔던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부동산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분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다 손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이때 매도하신 분은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돈을 버셔야 되고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IMF 때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아니면 2006년, 7년 그때 경제 금융 위기 속에서 오히려 물건 투자를 하셔가지고 큰 돈을 버신 분들이 계시죠.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앞서서 나온 이러한 통계로 바라본 아니면 현업에서 뛰고 있는 종사자들도 좀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건 이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했죠?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빨리 이렇게 좀 하강이 되면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지금 팽배해요. 매도 심리하고 매수 심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는 현상. 이게 제일 좀 무섭죠. 하지만 시선은 언제든지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 마시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래왔던 거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요. 대신 시기도 이렇게 움직이지만요. 그 입지, 지역, 어느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입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책에 맞게 오히려 지금 정책에는 내가 좀 더 피해 가야 될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느 입지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은 주택으로 아파트를 너무 누르니까 아파트보다는 그 대체재 쪽으로 가야 되고요. 대체재 중에서도요. 주택을 좀 누르니까 지금 어떻죠?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토지 쪽으로도 투자 수요가 함께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는 이러한 상품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역사를 아셔야지 현재를 냉철하게 통찰력 있게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 입지 접근 투자를 꼭 해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통찰력 커지는 시간이 됐죠. 혼자가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무료 세미나 일정 안내드립니다. 김남석 소장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 제대로 읽고 투자하는 법 공개하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양재역 5번 출구 신재빌딩으로 가시면 됩니다. 022077-6354 예약은 필수네요. 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곳 빼고 논하지 말라. 뜨거운 지역 2곳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증미역에서 걸어서 3분, 2018년 7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11층 건물 내 6층에 자리하네요. 다음 물건은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8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천호역에서 걸어서 3분, 2018년 12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내 7층에 자리하네요. 서울의 끝과 끝에서 바쁘게 움직여 볼 텐데요. 소장님, 먼저 강서구로 한번 떠나볼까요? 상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상가가 아니고 이제 오피스텔로 제가 오늘은 좀 소개를 하고요. 자,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입지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일 큰 중요한 입지는요,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등촌 택지개발지구였어요. 아파트 있고 앞쪽으로 한강변 쪽으로 이제 또 이제 아파트들이 있는 중공업 지역 아니면 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 사이에 다 아파트들만 들어있는 지역에 유일하게 공급이 되는 오피스텔이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와 같이 잘 지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에서요. 그리고 주변으로 학군 수요라든지요. 생활 편의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거 쾌적성도 갖추고 있지만 배우 수요들이 상당히 훌륭해요. 마곡지구라든지요. 아니면은 가양대교 하나 건너서 아니면 월드컵대교 건너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상암 DMC 또 업무단지예요. 근데 둘러보면은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움직이죠. 전세가 일로 찾아갔다가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요? 다시 넘어오고 마곡으로 갔다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으로 수요자가 몰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 매물지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 주택 유형만 봐더라도 아파트 아니면은 업무단지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좀만 가면 또 영등포하고 여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싸인 임대 수요 속에서 있는 입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대형마트가요. 이마트하고 홈플러스가 같이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에 상권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뭐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여러 관공서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편의시설이 좋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개발 호재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성산대교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앞으로 이제 2020년이 되면 이제 지어질 월드컵 대교예요. 이렇게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한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좀 더 가면은 본 매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좀만 더 가면 상암 DMC 이제 업무단지죠. 업무단지에 대한 이 사람들이 출퇴근길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쪽 길 건너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로 전세 월세를 찾아서 많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개발 호재가요. 서북 이제 광역철도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하고 그리고 인천 이제 시하고 이제 같이 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가철도계획에 우리가 포함되도록 빨리 이제 진행을 하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서구청이라든지 이쪽 가보시면은 이 부동산에서 벌써 이 열기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좀 발빠른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 접근성이 또 교통 따라서 집값,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개발 호재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곡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마곡지구 너무 많이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약 136개 정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입주 중에 있어요. 입주를 했고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약 220만 평 중 20만 평이에요. 이거는 산업부지만이래요. 산업부지. 예, 그 중에서 지금 70%가 분양이 됐고 30%는 아직 이제 주인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 70%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볼게요. 이 70%가 이제 여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LG 연구원이 지금 벌써 2만 2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앞으로 코오롱이라든지 귀뚜라미, 삼진제약, 그다음에 이랜드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쪽에 앞으로 임대차 수요를 견인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쪽에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소형 주택들 같은 경우는 딴 데 주변보다 가격 전월세가 많이 높아요. 매매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지역은 신도시로서 신도시예요. 신도시 아주 대형. 신도시니까 주택이라든지 월세가라든지 이런 임대차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접지로 인해서 가격이 같이 견인이 되는 매머드급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가 이제 분양이 됐죠. 앞으로도 30%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 입주한 게 아니고 입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치, 현재 가치도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이해하시지만 미래 가치는요. 나중에 더 눈으로 가시화될 때 그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쪽은 너무 이제 고가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우시지만 보험 매물지 대체 지역으로서 상품으로서 투자하기가 아주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 매물은요. 총 126세대입니다. 그리고 총 3개 동으로 이제 지어지고요. 주변을 보면 이게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본 매물보다 더 낮은 아파트가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본 매물은 이제 2층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은 이제 필로티 이제 주차장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공원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 차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용 자주식이에요. 기계식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아파트와 똑같이 이제 그 구조로 이제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 계획에 대한 이런 서울시의 요구도 반영이 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물 이제 투시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집은요 설계 구조가 정말 잘 나오면요. 원래 사이즈보다 한 두세 평은 훨씬 더 이제 크게 느껴져요. 근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딱 네모 반듯하죠.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일단은 현관에 신발장하고 여기 중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 중문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주 우수하겠죠. 자, 그리고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이제 풀옵션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풀옵션으로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긴 공간이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아래 수납장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이게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욕실 장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베이 구조로 방, 거실, 방인데요. 지금 안방하고 그다음에 거실에 시스템의 에어컨이 2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소형 주택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에어컨이 내장형으로 이제 2대가 들어간다. 이게 큰 장점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이게 실질 지금 이제 준공이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찍은 실질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 거실, 방이에요. 그래서 주방이 주방 겸 거실이 이렇게 크게 넓게 좀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주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납 공간하고 상당히 이제 넓죠. 예, 이러한 실제로 오셔서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안방이고 작은 방이지만 상당히 이제 넓게 사진이지만 부족하지만 하지만 사진으로도 이렇게 넓게 좀 표현이 잘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정보를 좀 말씀드릴게요. 매매가는 2억 3,1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2억 2,70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전세 시에는 약 440, 그래서 한 500 정도 이제 예상하셔서 이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월세로 요거는 접근하시기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본 매물이 아파트보다 더 높게 이제 그리고 자주식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퀄리티는 아파트 정도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될 것이다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2,000에 80으로 이쪽으로는 수요자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임대차 이제 수요들이 벌써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대출 활용하셔서 하신다고 하시면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그래서 효자 같은 아들 이제 이런 느낌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곡지구 수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오피스텔 다녀왔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한 천호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어떤 정보죠? 네, 이제 2019년, 20년 되면요, 그냥 아까 전에 그 자리에서요, 9호선 타고 쭉 오시면 이제 바로 일로 와요. 근데 이쪽 강동구는 막 연장되고 이제 그런데 이 지역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 매물지 천호동 중에서도 이름값 판다는 바로 천호역. 더블 역세권이죠. 거기에서 도보 이제 3분 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제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만큼 이제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갖춰진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오자마자 이마트가 있고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쭉 따라가다 보면은 대형 병원이 있고요. 그 병원 이제 바로 뒤편에 위치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지만요.
본 매물이 또 그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도 지금 이제 빨간색은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존치 구역 중에 이제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어떻게 되죠? 개발이 되면서 다 신축으로 탈바꿈되면서 이 지역이 천천히 신도시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마곡지구 신도시 이 가격이 이만큼 높은 것처럼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야금 되면서 어떻게 돼요? 꾸준한 임대차 수요가 이주 수요가 이제 발생되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고덕 상업 원무단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대형 개발 호재 들어오면서 임대차 수요 견인하면서 집가 견인할 거고요. 바로 또 이제 상해를 IC 길을 건너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그리고 수많은 이제 일자리들이 이제 창출이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8호선이 아까 전에 본 매물 5호선, 8호선 W역세권이잖아요. 근데 이 8호선이 지금 현재는 암사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쭉 연결돼서요. 예, 별내 신도시까지 연결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별내 신도시에 살고 있는 이 대형 단지에 많이 이제 살고 있는 이제 그 직장인들을 이쪽으로 또 견인할 수 있겠다. 자, 거기에다가 5호선, 9호선이 또 그러니까 9호선 이제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도 더 앞으로 더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강동 4구에 대한 이름값 하듯이 이제 교통망들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 외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까지 개발이 되면서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름이 명부상실한 강남 4구의 하나, 강동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매물은요. 실제 이제 조감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어지는데요. 매장대가 다 대리석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본 매물도 역시요.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들어와서 쭉 연결이 되는데 빌트인으로 풀옵션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무엇보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 시세도 이렇게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격 정보에서 이제 좀 풀어드릴게요. 본 매매가가요. 1억 7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천호동고 요거 방송을 좀 여러 번을 했는데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주변에 앞으로 공급될 거 이 가격이요. 저희 이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은 가격을 더 올려서 주변 시세에 맞게 내놓을 건데 선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1억 8천만 원에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앞서서 이제 보신 게요. 본 매물이 1억 7,500에 이제 전세가 맞춰졌어요.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요. 본 매물은 전세 시에 1,0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한 아주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익형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 주변 시세가 1,000에 75만 원입니다만 제가 70만 원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수익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동산은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근데 부동산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홈쇼핑은 여러분이 보다가 전화면 오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내가 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꼭 눈으로 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쪽에 대한 앞으로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세 대비 저렴한 곳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EJ 부동산 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과 함께했고요. 소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